15일 새벽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60만 개가 비행기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확진자 수 64만 명을 넘어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미국으로 향한 것인데요. 한국에 진단키트를 요청한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태국, 사우디, 브라질 등 120개가 넘는 국가들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미국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보내줬죠. 미국 대표 언론 팍스뉴스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해서 미국의 급박한 상황을 어필한 후에 한국이 미국에 60만 개의 진단키트를 보내주기로 했다 라며 추가로 15만 개의 진단키트가 미국에 곧 전달될 것이라 전하면서 한국은 중국 밖에서 이번 사태가 대규모 확산된 최초의 나라였지만 초반부터 대규모 검사와 접촉자 추적으로 인해서 큰 혼란 없이 대부분 통제되었다며 한국의 방역 능력을 극찬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도 한국이 미국과 미국인의 진단키트를 지원해준 것에 감사한다 전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수십만 개의 진단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 한국에 감사하다 라며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자 협력국이라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은 결정을 내릴 때 무조건 미국을 통해서 해야 한다 라는 식의 발언으로 한국의 외교적 결례를 여러 차례 범했던 주한미군 대사, 얼마 전 사임했죠. 조선 총독을 연상케 하는 수염으로 논란이 됐던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최근 이렇게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한국산 진단키트가 인천공항에서 방금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철통 같다. 한국에 감사한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한국이 진단키트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도를 180도 바꾼 발언을 하게 되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다. 한국은 돈을 더 지불할 수 있고 더 지불해야 한다 라며 최근 한국 측이 제시한 주한미군 방위비 최소 13%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생명줄과도 같은 진단키트를 보내준 한국에 저렇게 강경한 발언을 한 직후 베트남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응우수언 릭 베트남 국방장관과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개발 원조를 명목으로 4,200만 달러의 협정을 체결한 것인데요. 베트남과 미국이 올해 유독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였고 이 둘의 관계는 어느덧 밀월 관계라 불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중국과 패권 경쟁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에 맞서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과 동남아 지역이 전략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미국이 유독 동남아 지역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으로 동남아에서 절대 강자로 떠오르는 한국과 이렇게 계약서까지 미리 작성해 놓았고 한국의 힘을 빌려 동남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준비를 해두었죠. 그런데 베트남이 이번 사태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렇게 팔 벌려 미국 자본을 환영하기 시작하는 한편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 한국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베트남이 맞다, 한국이 베트남을 손절하면 베트남 GDP가 300조에서 100조 원이 날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국의 요구대로 삼성, LG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중소기업 직원들의 베트남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베트남의 위기는 시작되어 버렸죠. 베트남의 일부 언론들이 한국산 진단키트는 정확하지 않다며 베트남이 개발한 진단키트는 하루에 1만 개, 마음만 먹으면 생산량을 3만 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한 데 이어서 베트남의 일방적인 통보로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의 긴급 회항에 많은 한국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는데 또 웅유엔 수원푹 베트남 총리가 일본의 아베 총리와 만나 베트남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해 이번 사태를 함께 해결하자 라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는 일본이 국가 비상사태인데도 이렇게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최근 연예인들과 꽃놀이를 즐기기 바빴고 아베 총리는 자택에서 자신의 애완견과 휴식을 취하면서 일본 유명 가수가 집에서 춤추자 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른 동영상을 함께 이렇게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학을 미루고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로 일본 학생들은 이렇게 모두 교실로 등교를 했고 선생님만 모니터 속에 등장해 수업을 하는 황당한 상황을 만든 일본. 이게 많은 일본 국민들이 선생님의 안전만 생각하고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인가? 이거 장난이지? 코미디 아니야? 라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안정세로 접어든 한국과는 달리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일본에서 일본의 리더가 충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베트남은 이러한 일본의 방역관리 노하우를 극찬하면서 함께 해달라 요청한 것이죠. 베트남이 이렇게 헛다리를 짚는 동안 한국의 무역위원회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베트남산 목재 합판에 최대 10.65%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베트남 합판은 한국 시장에서 무려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한국무역위원회는 베트남에서 너무 싸게 국내로 들어오다 보니 한국 기업들과 고용에 피해가 생긴다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미 베트남이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의 가파른 임금 상승 추세를 우려해서 포스트 베트남, 즉 베트남이 아닌 미얀마, 라오스 등 다른 국가로 공장과 투자를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이미 준비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영은행이 한국의 국민은행과 호주 커먼웰스뱅크에 대한 대표 사무소 면허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KB국민은행은 대신 미얀마로부터 외국계 은행 최초로 현지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며 미얀마에서 대출, 기업금융, 인프라금융뿐만 아니라 주택 청약 등의 사업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사태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되면 베트남 기업 전체의 40%가 파산할 것이라는 이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베트남 전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의 이러한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런 기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수차례 지적했으나 일본은 전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한때 일본의 한 우익 정치인은 무력으로 독도를 점거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아베 내각의 2인자 아소다로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에 유입되는 난민을 사살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아직도 은연중에 한국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며 수출 규제를 감행했던 일본 아베 정권은 최근에는 감염병 사태와 같은 긴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이 판국에도 평화헌법 개헌을 꺼내는 아베 정권의 저희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베 정권의 행동에는 한국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일본에게 없는 괴물이라 불리는 미사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무포 미사일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현무포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급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비행속도를 마하 10과 탄도 중량 2톤이라는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이 미사일이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인 GBU-5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강화 콘트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를 뚫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사실상 전술핵급 유력입니다. 현무포는 토마호크보다 탄도 중량이 4배의 마하 10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 대략 15배의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없으니 핵무기에 비교할 만한 위력을 가진 미사일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한국군도 북한 전역의 지하시설을 5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급 탄도미사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무포의 사거리는 북한 전역은 물론 일본 전역과 중국의 일부 지역까지 타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물론 주변국들이 앞으로 쉽게 한국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이 같은 미사일을 갖고 싶어도 평화헌법 때문에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7년 일본 정부가 사거리 500km와 사거리 900km가 넘는 순항미사일 도입 방침을 공식 발표하자 전수방위 원칙 위반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가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개헌을 시도하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장거리 순항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해 도쿄올림픽은 연기되며 내년에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이번 사태에 대한 불시 대응으로 아베의 지지율도 최저치로 떨어지며 총리 교체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평화법을 바꿔 한국과 같은 미사일을 갖는 건 그저 꿈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한국은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한 북핵의 위협으로 한국은 미국과 꾸준히 협상을 통해 개정해왔고, 트럼프 행정부와 4차 개정에서는 결국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늘리고 탄두 중량의 제한도 없앴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엄청난 유력의 현무포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8일 한국이 상당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겠다는데 합의했다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협상 진행 중이라고 일축했지만 트럼프는 이미 자신의 뜻대로 증액이 합의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트럼프는 49% 인상한 13억 달러를 제안한 사실을 흘리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은 13% 이상은 어림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은 49% 인상한 13억 달러가 최종 제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해왔지만 주한미군 철수가 다시 거론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도 옵션이 될 수 있다며 우리에게 엄포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당선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며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국제사회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국내에서는 주한미군이 있어야만 북한이나 주변국들의 핵무기 위협에서 지킬 수 있을 거란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떠나도 현재 한국이 보유한 전력은 현무포를 비롯해 주변국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굴욕적인 협상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무포를 비롯해 지난 2018년 21세기 거북선이라 불리는 국내 최초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으로 리튬 전지를 이용해 잠항기간이 20% 상승하며 한 번 잠수하면 20일 동안 물속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도산 안창호함에는 국내 잠수함 최초로 6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 사거리 1500km 이상의 국내 순항미사일 현무3C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또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SABM도 개발 중이며 무엇보다 5,000톤급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끝까지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상안을 고집한다면 한국 국민들은 굴욕적인 협상보다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무모한 소리가 되지 않게 한국 정부는 그동안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